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윤재용 산림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에 독감도 많고 네, 심하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목소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TF 자금의 흐름을 좀 들여다볼까 해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트렌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크게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자금 동향 뭐 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지 흐름을 좀 볼까요? 우선 뭐 자금 동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주식을 올린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관심사인 거죠. 이 자금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시장으로 들어왔다, 혹은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ETF가 이제 어떤 수익률이 좀 높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장의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금 동향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미국 ETF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자금 자체는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유입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한 1년 정도 이제 누적치 일단 먼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주간 단위로 좀 집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꾸준하게 좀 자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회색 음영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전체 자금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요 이제 자산 군별로 좀 자금 동향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최근 52주 누적치로 보게 되면은 미국 ETF 시장으로 들어온 이제 순수하게 들어온 자금이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 굉장히 좀 큰 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좀 유입이 좀 강했었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80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튑니다. 이제 분기 말 맞이해서 좀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좀 강했다. 특히나 이제 어디로 좀 어떤 자산으로 좀 많이 들어왔나라는 걸 좀 살펴보면 이거 좀 주식이에요. 주식 이제 뭐 미국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 선진국, 그다음에 해외 이머징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이제 주식형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차트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건 이제 주식형만 따로 좀 떼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툭툭 튀는 부분들이 이제 분기마다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이제 지난주에는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이어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별로 좀 들어왔나 요거까지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강했다. 특히나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 한번 했고, 그리고 뭐 일본은행 뭐 금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주요 이슈들이 좀 마무리된 국면이 좀 되다 보니까 좀 주식형으로 좀 자금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상위 카테고리 10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대형주입니다. 뭐 S&P 5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주식,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이 대형주들을 묶은 카테고리에 좀 자금이 집중됐어요. 지금 차트상 조금 이제 중간에 잘라놨는데 한 340억 달러 정도 월등히 많은 거죠. 예, 굉장히 강력하게 좀 들어왔고요. 이 외에도 좀 들어왔던 부분들 이제 주식형 체크해 보면 해외 선진국이라든가 뭐 이머징, 그리고 미국 주식 전반은 말 그대로 이제 주식 시가총액 상관없이 다 담는 그런 ETF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대형 가치주들, 특히나 최근에 또 뭐 성장주 관련해서 뭐 수익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치주 쪽으로도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확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상위 카테고리 내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귀금속, 금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금도 은도 계속 잘 가니까요. 그렇죠. 은도 지금 사상 최고 또 경신을 했고, 지금 금도 또 지금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지금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유출 카테고리들 돈이 좀 어디서 빠져나갔나 라는 것도 좀 보시면은 유출은 절대적인 규모는 일단 좀 적어요. 그러네요. 예, 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양이라고 네,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고요. 어떤 부분들에 좀 많이 나갔나를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절대적인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예, 지금 유입이랑 비교해 보면 유출된 상위 카테고리도 미미하네요. 예, 미미한 수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글로벌
투자 등급체들 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이제 주식형에 좀 국한해 살펴보게 되면은 개별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뭐 금융 섹터, 뭐 헬스케어 섹터, 뭐 정보기술 섹터, 에너지 sek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전반적인 동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뭐 대표 지수, 그리고 뭐 채권 내에서 귀금속, 원자재 내에서도 뭐 귀금속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네. 주식형 내에서는 어떤 뭐 개별 섹터나 산업 단위에서는 여전히 좀 유출되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대형주,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눈에 띄는 흐름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그렇죠. 됐던 네. 카테고리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개별 섹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 물론 그 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의 동향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개별 ETF 단에서는 이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선 이제 지난주 이제 많이 돈이 들어왔던 ETF들 미국 기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그 IVV라는 티커를 가진 이 S&P 500 지수를 네. 추종한 ETF입니다. 물론 뭐 주간을 사이에 두고 뭐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런 수요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P 500 지수 ETF가 좀 월등히 높았다라는 네. 거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VXF라는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주식 내에서 S&P 500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네, 그래서 초대형주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네. 포괄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고, 1, 2위 합쳐서 보면 그냥 미국 시장 다였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 네. 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위 10개 내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다 주식형이에요. 네, 다 네. 주식형인데, 지금 보시면 뭐 대형 성장주라든가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소형주, 그리고 레버리지로는 유일하게 이제 미국 반도체 네. 3배짜리 ETF가 좀 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유출 상위 좀 볼게요. 유출 네. 상위 보게 되면은 역시나 1, 2위 모두가 이제 S&P 500 ETF예요. 뭐 네. VO라든가 SPY 요거 모두 이제 그러네요. S&P 500 ETF인데, VO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주간 단위로 자금이 교체되는 부분 이제 체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Y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ETF 중에 그렇죠. 하나죠. S&P 500 ETF인데 IVV라든가 뭐 VO 대비해서 이제 운용보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S&P 500 전체로 미국 대형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지만, 이 SPY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유출, 그리고 자금 유입은 주로 뭐 IVV라든가 VOO.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S&P 500을 포함한 이런 ETF들 이제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운용 보수인데, 그렇죠. 사실 SPY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뭐 0.09 정도니까. 근데 뭐 IVV라든가 VO 이런 것들은 그 SPY 대비 또 절반이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투자들도 순매수 상위 ETF들 좀 찍어보게 되면 네. SPY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저보수 버전들, 그리고 저보수 내에서도 이제 그 주당 가격이 좀 더 낮은 ETF들이 있습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는 SPYM,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QQQ가 잘 네, 알려져 네. 있고, 저보수 버전은 QQQ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주요 동향 중에 하나가 이 저보수에 대한 선호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네. 주간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S&P 500 내에서 또 유출을 보였던 게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RSP라는 ETF예요. 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종목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이 몸집을 기준으로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담는 ETF입니다. 동일 네. 가중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동일 가중 ETF에서도 좀 장이 빠졌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고른 그런 주가 상승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편중된. 편중된 네. 상승에 대해서 좀 투자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8번째 줄에 있는 뭐 XLV라든가 혹은 뭐 XLP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별 섹터 ETF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자산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득실을 따져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볼 텐데요. 일단 한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자금의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국내 시장 역시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3월 말에 이제 한국 ETF, ETN 장고 찍었던 게 202조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10조 언저리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8, 9개월 만에 지금 100조가 넘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주가 상승분에 의한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주식 자체가 올라가서 네. 생긴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금 유입 부분이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들어온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어쨌든. 그렇죠. 예, 지금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 52주 동안 이제 자금 유입된 부분들인데, 네. 역시나 이제 회색 음영 부분이 총 금액입니다. 지금 거의 80조 가까운 자금이 지금 네. ETF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지금 이제 해당 부분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식이에요.
국내 역시. 주식, 해외 주식 네. 공이 지금 자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운용자산 총액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기타로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금리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뭐 시리금리라든가 뭐 코퍼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 주식 계좌에서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CMA를 운용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네, 보니까 뭐 단기 자금 운용하는 용도로 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테마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정체 상태고, 채권은 조금 이제 정체, 굉장히 좀 그러네요. 정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형만 따로 좀 볼게요. 이제 주식형 역시도 최근 1년 기준 보게 되면 꾸준하게 좀 AUM 좀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6월달 이후부터 한 3개월간 쭉 올라왔고, 잠깐 정체 보이다가 9월달부터 또 확 더 땡겨 올라오는, 가팔라졌어요. 예, 굉장히 네.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52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국내 주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했었고, 이후에 한 3, 4주, 최근 3, 4주 정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대형이라든가 대형 성장, 뭐 대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P 500, 네. 그다음에 대형 성장은 나스닥 100, 요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최근에 한 3, 4주 정도 역시나 이 두 카테고리로 또 역시나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선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에서도 이제 국내 주식들, 그리고 뭐 해외 쪽은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좀 자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별로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 한국 시장에서도 역시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는 네. 것처럼 이제 멀티에셋, 요거 이제 금리물이에요. 금리물이고, 이외에도 이제 한국 회사채 부분에서 조금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좀 정체 보이다가 지금 회사채 중심으로 좀 자금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채 부분은 좀 뜯어보게 되면은 만기 매칭형 ETF들 위주로 좀 자금 유출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만기가 되는 이제 만기 매칭형 ETF에서는 좀 자금이 빠지고, 이제 내년 만기 위주로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주식형 내에서는 반도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주식 쪽에서는 뭐 미국 대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유출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인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인버스라든가 혹은 이제 한국 대형주 인버스라든가,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인버스 위주로 좀 자금 유출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방향, 그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강한 그러네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최근 한 주간 카테고리별 흐름을 봤으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개별 ETF 단에서의 자금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죠. 네, 우선 그 자금 유입 상위,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상위 ETF들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이제 금리물 관련된 ETF들이 유입 상위에 다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MMF라든가 혹은 뭐 코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만기 매칭형 ETF들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2등, 4등이 지금 다 만기 매칭형입니다. 네. 지금 26년에 만기가 되는, 이제 내년 만기가 되는 이제 ETF 쪽으로 좀 자금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ETF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에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12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를 그러네요. 계속 이제 연장을, 네.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는 네. ETF예요. 그래서 내가 현 시점에서 지금 들어갔는데 내년에 만기가 되면 또 현금이 들어오고, 이걸 또 재투자가 또 번거롭다 보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좀 재투자자게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한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로도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형으로 좀 보시게 되면 뭐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이제 네. 예, 국내 지수는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을 굉장히 좀 포괄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MSCI 한국 네. 지수 ETF로 좀 자금 들어왔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 개별 섹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섹터 산업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소수 종목에 굉장히 집중 투자하는 ETF들이 네.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탑10, 반도체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 투자하는 유형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간 건 어느 쪽일까요? 네, 우선 이제 유출 상위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나 뭐 금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좀 자금이 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긴 네. 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전히 뭐 한국 대표 대형주들 내에서도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금이 좀 유출을 보였고요. 지금 뭐 채권형 내에서도 뭐 국고채라든가 네. 이런 쪽들에서는 좀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거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국 그리고 미국 시장 전체 자금 흐름이 연간으로 그리고 최근 한 주 사이에 어땠는지 이제 ETF 시장 내에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 많이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할까요? 배당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제 시장 내에서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라고 해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관심 있다라는 게 실제 시장에서도 녹아들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건지 이걸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 이제 미국이랑 한국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카테고리는 크게 이제 고배당, 그다음에 커버드 콜, 그다음에 배당 성장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고배당은 주식형 내에서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네. 종목들 묶은 ETF, 그다음에 배당 성장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조금 낮지만 이 배당금 늘려나가는. 네. 그리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이 올 들어서 이제 누적 자금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이 커버드 콜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뭐 지수들도 그렇고 이제 커버드 콜 형태로 좀 고배당 만들어낸 유형으로 자금이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 성장 그리고 고배당 역시도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자금이 다시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해외 지수 커버드 콜, 미국 배당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들에서는 좀 자금이 좀 유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좀 성과가 좀 좋지는 못했어요. 네. 뭐 SCHD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나 대형 기술주 위주로 좀 시장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성과가 좀 부진했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제 배당 성장 조금 이제 나가는 모습들 관찰이 되는데 고배당 주식들 그다음에 커버드 콜 역시나 이제 같이 좀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네.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커버드 콜 수요들도 많지만 국내에 이제 이 위클리 옵션 활용한 이 ETF들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금 부분들에 대한 네, 수요가 좀 네.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심도가 높은 상태. 특히나 이제 국내 쪽은 이제 연말 맞이를 했고 특히나 이 세제 관련해서 이 고배당에 대한 이 세제 개편이 이제 국민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음. 다만 이런 부분들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네, 좀 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내 쪽 이제 해외 순매수상의 ETF도 좀 찍어보게 되면 이런 개별 종목을 베이스로 한 이 고배당 ETF도 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개별 종목 자체의 이 고변동성 그리고 이 커버드 콜을 씌웠을 때 이 상승이 제약되는 부분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까먹는 경우들 원금이 훼손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 배당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좀 금물이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라는 키워드에만 꽂혀서 그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홍 산업연구위원 함께했고요.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